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환율 폭등하면 코스피 폭락할까? 라는 제목으로 환율과 코스피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혹자들은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기만 하면 환율 때문에 코스피 폭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니고 과거에 그래 왔습니다. 환율이 폭등해서 코스피가 폭락한 게 아니고 사실은 코스피가 폭락해서 환율이 폭등하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하고 코스피는 반대로 가는 그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유는 뭐 분명치는 않은데 그래서 그게 뭐 유효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저 24년 4월에 한번 준비했던 자료였던 것 같아요. 니케이하고 엔달러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 니케이하고 엔달러 환율 보면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이게 녹색이 이제 예전인데 2005년 이전입니다. 2005년 이전에는 이게 니케이 지수인데 니케이 지수가 산이면 그렇죠. 그렇죠. 엔달러 환율 그렇죠. 그거는 골입니다. 산이면 골. 그러니까 역행 관계예요. 그러니까 니케이 지수가 하락하면 환율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니케이 지수가 하락하니까 환율은 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또 올라가면 환율은 또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2005년도까지는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관계가 똑같습니다. 반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2005년 이후로부터는 사실 니케이 지수와 엔달러 환율은 완전히 동행합니다. 그러면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산을 만들면 엔달러 환율도 올라가서 산을 만듭니다. 그 니케이 지수가 떨어지면 엔달러 환율도 떨어져요.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면 2015년도에도 엔달러 환율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졌어요. 골짜기. 그렇죠. 최근에 약간 엇박자도 날 때도 있는데 요새 보면 니케이 지수가 엄청 오르잖아요. 니케이 지수가 오르는데 사실 다 알겠지만 니케이 지수 오르면서 엔달러 환율 엄청 오르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게 니케이 지수와 엔달러 환율의 관계입니다. 니케이 지수와 엔달러 환율은 어떤 관계였냐? 2005년 이전에는 역행 관계였는데 사실 그전에는 제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엔달러 환율과 그렇죠. 니케이 지수는 동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코스피랑 그 원달러 환율이 역행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의 지수랑 환율이랑 역행한다. 이거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니케이랑 코스피는 동행하는 거잖아요. 니케이 지수랑 코스피. 보통 세계 지수는 동행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알지만 2005년 이전에도 니케이 지수가 높으면 코스피 높고 니케이 지수가 높으면 코스피 높고 니케이 지수 폭락하면 코스피 폭락하고 이랬거든요.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니케이 지수 올라가면 같이 올라갔고 물론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고 니케이 지수 올라가면 코스피도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지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면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코스피는 좀 약하게 올라가는 게 아쉬웠는데 지금까지 이게 2024년 4월까지는 이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니케이 지수는 한 4만 근처에 있는데 코스피는 뭐 그 정도 근처에 있으니까 비슷해요. 지수는 그렇죠. 동행하죠. 그럼 니케이 지수와 엔달러 말고 원달러는 어떻게 되냐? 그게 역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가 역행이니까. 그러니까 니케이 지수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 환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죠. 니케이 지수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면 원달러 환율은 폭등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다.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지고 그런 역행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들어맞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결국 코스피하고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된다?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월봉을 보면 지금까지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은 항상 역행해 왔어요. 코스피가 오르면 환율은 떨어지고, 코스피 오르면 환율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코스피 폭락하면 환율은 폭등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돼 왔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팬데믹 때도 폭등하니까 폭락하고, 코스피 폭락하니까 폭등하고. 근데 지금은 약간 틀려졌어요. 지금 언제부터냐면 팬데믹 폭락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코스피가 사실 야금야금 오르고 있거든요.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데 사실 환율도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2023년 이후로부터는 옛날의 역행 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된다. 그게 그렇죠.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게 뭐 이게 계속 그렇게 될 건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똑같아요. 주봉으로 봐도, 코스피가 산이면 환율은 고리고, 그렇죠. 코스피가 산이면 환율은 고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코스피가 폭락해서 고를 만들면 환율은 산을 만들고, 역행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코스피 폭등했을 때 환율은 폭락. 그 다음에 코스피 폭락하면 환율은 폭등. 근데 뭐 비슷해요. 여기서 산이면 골, 산이면 골, 산이면 골. 다 비슷한데 조금 재밌는 거는 그거는 맞아요. 산이면 골인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24년 이후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데 환율도 상승하고 있어요. 산과 골은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코스피도 상승하고 그죠?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이러니까 일봉에서 그때 이제 본 거죠. 24년 4월 달에 일봉을 보니까 확실해요. 골은 산이고 산은 골이고 골은 산이고 예, 산은 골이고 이거 뭐 역행 관계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봉우리 만들면 환율은 그렇죠. 골을 만들고 코스피가 골이면 환율은 산이고 이거는 역행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의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환율의 저점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점이 올라온다는 건 뭐냐? 이게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저점이 올라온다는 건 코스피도 상승한다는 거다. 그럼 24년 4월에 그때 그러면 24년부터는 이런 역행 관계가 그렇죠. 단기간에만 성립하고 장기적으로는 환율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가는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구나.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4월 달에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럼 현재가 오늘이 7월 1일이잖아요. 7월 1일 때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그렇죠. 일봉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봉을 더 가져와 봤더니, 그렇죠. 이게 23년 10월 달이 코스피 저점이었네요. 근데 그때는 환율이 높았어요. 거기서부터 성립하진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냐? 24년 1월부터 보면 환율의 저점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의 저점이 가속까지 붙어요. 그래서 환율의 저점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의 저점을 보세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도 상승하고 환율도 상승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코스피가 진짜로 폭등을 하든지 아니면 폭락을 해봐야 그때 되면 이제 그렇죠. 환율의 거동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고공행진을 한다고 해서 코스피가 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죠. 너무나 과거의 사실에 기반한 겁니다. 지금 최근 24년 이후로는 환율과 코스피가 그렇죠. 물론 골과 그러니까 그렇죠. 봉우리와 골은 그런 현상은 일치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상승할 때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면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폭락할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이번이 24년 7월 1일이니까 또 시간이 또 지나서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율이 고공행진한다고 그래서 코스피 폭락할 거라고 하는 그런 걱정은 조금 붙들어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